다른 원자재랑 다른 게 뭐 사실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광산이 있고 우리가 조금만 힘든 상황이라면 이런 채굴량을 늘릴 수도 있고 다른 광산에서 그렇죠. 채굴량을 늘릴 수도 있고 사실 그마저도 힘들면 잠시 이제 차량용 반도체처럼 이제 좀 산업에 당연히 타격은 가겠지만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식량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는 미루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밀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카플레이션. 요즘 중고차 사기도 쉽지 않다. 자, 여러분, 카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동차 카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인데요. 신차 가격이 계속 오르고 또 중고차 가격마저 크게 올라서 나온 물가 상승을 말합니다. 이 최근 자동차를 사신 분들은 정말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가령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도 안 돼서 가격을 2번 올렸고요. 국산차 경우도 10% 정도 그 이상 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외제차는 가격도 오르는데 요즘 가보면 할인 혜택이 전혀 없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고차의 가격 상승은 더 심해서요. 중고차가 심지어 신차보다 더 비싼 현상도 나옵니다. 이유는 뭘까? 바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공급망이 파괴돼서 바로 이 부품 하나 때문에 차를 아예 못 만드는 거죠. 인기 있는 모델은 10개월 넘게 1년 넘게 기다릴 정도라고 합니다. 카플레이션 안타까운 건요.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지금 타고 있는 내 차를 더 소중히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새 차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3월 26일 목돈연구소는 이 노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이다 밴드입니다. 초콜릿 드라이브.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듣고 오신 첫 곡이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였었고요. 제가 카플레이션 이야기를 했죠. 요즘 자동차 가격이 신차, 중고차 할 것 없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죠. 이 차량용 반도체, 요즘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에도. 그 부품이 없어서 차를 생산을 못하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 수요는 많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고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인 또 물가를 다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대단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진이 또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더 안 만들어 온 거죠. 코로나19 터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큰 펑크가 났다. 그래서 자동차에 카플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타고 있는 내 차를 더 아껴주는 겁니다. 세차도 하고요. 정비도 잘하고요. 저도 그러려고요. 자, 문자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도요. 샵1035 담은 옵션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 @ 빅머니 있으니까 팔로우 하셔서 함께해 주십시오. 자, 잠시 후에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을 배워보는 주식입문 코너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 목돈지킴 연구소가 토요일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진행해 줬던 승재원 위원이 요즘 너무 많이 바빠지셔가지고 더 이상 이 코너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변동성 심한 요즘 증시의 대안을 갖고 오신 분, 자, 주식 강사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박민수 작가와 함께 꽃보다 주식 코너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배당주 투자가 주제입니다. 함께해 주시죠.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철님이요. 주말에는 본래 이불 밖은 위험해서 안 나가지만 하창원 본부장님의 강의만은 들어야겠기에 이불을 둘둘 말고 앉아서 듣고 있다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이승철님. 네, 하창원 본부장님의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대단하십니다. 주식학개론. 열정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트렌드에도 맞고요. 네. 저 요즘 주식시장에 실은 얘밖에 없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이슈입니다. 바로 곡물이죠. 곡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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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만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뭐 여기서부터 뭐 시작하고 이제 이야기 가야 되겠죠. 그렇죠. 최근도 많이 오르고. 네,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니켈이라든지 뭐 맞아요. 알루미늄, 구리 뭐 대부분의 원자재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곡물 쪽 뭐 사료비료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쪽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네. 다른 원자재들은 금방 제자리를 찾아갈 텐데 곡물은 제자리를 찾아가더라도 다시 한 번의 역전의 기회가 올 수 있다. 라고 솔깃한데요. 네. 특히 최근에 국내 증시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 네. 비료 관련주 엄청 많습니다. 시세가 네, 엄청납니다. 예, 하고 시세가 이게 에너지주와는 사뭇 다른 시세예요. 뭐 계속 오르니까 그렇죠. 이게 없어요. 출렁임 없이. 에너지주가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이제 우상향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 곡물이랑 사료는 그냥 뭐 한두 주 만에 다 빼버리는 네,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력이죠. 자, 그러나 네. 이 곡물은 오히려 다른 원자재보다도 또 하나의 성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볼까요? 우크라이나 이야기부터. 네. 네, 일단은 뭐 이제 왜 좀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소맥 수출의 약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쟁 이후에 밀 가격이랑 뭐 보리 가격 같은 경우가 뭐 21% 그리고 33%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외에도 뭐 해바라기유 같은 경우는 50%가 넘게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옥수수도 14%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영향력이 크죠. 영향력이 크고 그다음에 이러한 흐름이 사실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영향력이 크니까 이런 전쟁의 여파에도 당연히 크게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료는 왜 그러는 거예요? 비료도 네. 비료도 이제 러시아가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그리고 벨라루스도 네. 바로 인접해 있죠. 네. 벨라루스도 이제 주요 비료 수출국이기 때문에 네. 뭐 두 나라가 안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캐파의 약 20% 이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러시아라는 나라는 진짜 자원 네. 왕대국이네요. 진짜. 일단 땅이 네. 엄청 넓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비료 대국이었다. 이것도 네, 처음 비료도 알았고. 네, 대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지고 이런 수급들이 이제 다 뭐 물류도 유통이 멈춰선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항구 지역에 이제 이 흑해 연안 항구들을 연이어 공격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 흑해 쪽에 대한 이런 길이 막혔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라인으로 연안을 따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침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만약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서 이제 비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받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류가 끝난 거, 이게 그렇죠. 멈춰선 거니까. 네, 물류가 일단은 단기간에 좀 마비가 된 상황이고 특히나 철도망 같은 경우는 이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폭발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구하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단기간에 바로 해소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쪽도 마찬가지죠. 이게 영토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천 본부장. 근데 이거는 이제 길이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수출길. 근데 더 큰 문제는 네, 농사를 못 짓게 되면 그렇죠. 그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그 물량 자체가
수급이 깨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제 파종 시기를 놓치는 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이거를 심어야 네. 이게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의 약 20-30%는 이미 지역 그 전쟁 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일단 지을 수가 없고요. 예. 만약에 바로 휴전을 하더라도 사실 난민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사실 파종을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피난을 갔으니까. 그렇죠. 피난을 갔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실 농업으로 들어갈 수 있을 이런 그런 이제 정신이 없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대세적인 상황이고요. 파종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당연히 수확물이 안 나오겠죠. 안 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확 시기에 보다 더 크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나 다른 원자재랑 다른 게 뭐 사실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광산이 있고 네. 우리가 조금만 힘든 상황이라면 이런 채굴량을 늘릴 수도 있고 다른 광산에서. 그렇죠. 예. 채굴량을 늘릴 수도 있고 사실 그마저도 힘들면 잠시 이제 차량용 반도체처럼 이제 좀 산업에 당연히 타격은 가겠지만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식량은 먹는 겁니다. 먹는 예. 거는 미루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밀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수출의 빗장을 거는 나라들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 자원의 무기와 다른 나라도. 그렇죠. 예. 일단은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러시아는 6월 30일까지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연말까지 이제 뭐 곡물에 대한 주요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수출을 전면 금지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러시아는 있고. 자기가 일으켰는데 자기가 금지를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원자재 무기화. 그렇죠. 네. 원자재 무기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일단 인근 지역에만 조금 한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실상 이렇게 수출에 대한 제한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은 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다 이제 길을 막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제 헝가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브라질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런 밀 수출국이라든지 영향이 있는 쪽이 지금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남미 쪽 어때요? 남미 쪽도 어렵죠. 아르헨티나. 그쪽은 사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는 없기는 하지만 네. 언제든지 사실 추가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수출이 점점 모자르게 되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예. 당연히 자국을 먼저 좀 파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빗장이 잠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일 우리가 뭐 얼마나 버틸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또 폭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뭐 소맥이라든지 이런 쪽은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좀 불안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 또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터키는 어때요? 지금 뭐 터키도 그렇고요. 지금 밀 수출 제한을 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네. 지금.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국 공급을 좀 이제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컨트롤 하겠다. 그렇죠. 수출 컨트롤 하겠다. 네.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헝가리, 아르헨티나, 터키, 그다음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인도네시아는 밀인가요? 거긴 뭐죠? 거긴 팜유. 예. 네, 거긴 팜유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제한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무엇보다 지금 작황이 또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팍 드는 생각이 밀하면 미국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쵸. 미국이 커버해주면 안 됩니까? 자,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네, 게 뭐냐면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밀 생산 2위 국가입니다. 예. 근데 가뭄이 엄청나게 심하게 들어가지고 지금 흉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작년부터 가뭄이 굉장히 조금 있었는데 예. 일단은 주요 이제 밀 생산지인 캔자스 주의 이제 남서부 지역에서 지난 10월부터 이제 가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예. 지금 가뭄 상태가 이게 한동안 또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클라마주라든지 이런 좀 주요 밀
이 생산 지역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좀 직면을 했고요. 예. 중국도 양쯔강 유역에 그 있잖아요. 그렇죠. 예, 홍수. 밀. 예. 네, 홍수 예. 때문에. 아, 거기도? 네, 거기는 홍수 때문에 또 난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주요 이제 밀 생산국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작황만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 문제 생겼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기후 변화가 이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사실 이런 생산량 감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대체육 뭐 곤충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지금 이런 곡물 쪽이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수급이. 굉장히 네.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자재라고 하더라도 이 곡물 관련한 원자재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심화되고 심각하게 된 것은 맞으나 네. 진짜 다르죠. 왜냐하면 밀 같은 것도 4, 5개월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한번 깨져버리면은 네. 전쟁이 끝나고 잘 해결되더라도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 나오면서 그렇죠. 가격 급등은 이어질 것. 네, 이시다. 아. 그리고 이제 파종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굉장히 좀 클 것이다라고 예측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뭐 세계적으로 봐도 이 곡물 가격이 오르는 ETF도 오르고 있지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료, 비료도 네, 같이 따라 오르거든요. 그렇죠. 사료, 비료는 왜 그러죠? 일단은 사료의 원재료가 이제 옥수수나 대두, 이인데 콩으로 또 사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그렇죠. 가격이. 네, 근데 이제 그 가격 자체가 높아져 버리니까 연쇄적으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비료도 지금 가격이 전쟁 전보다 지금 한 4-50% 올라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서, 이제 수출에 대한 이런 제한이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최근에 뭐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에 따라서 이런 비료라든지 이런 수요가 또 늘어난 또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공급이 탁 막혀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료의 원재료가 콩이나 옥수수로 사료를 만드니까 그렇죠. 지금 가격이 올라서 사료값도 올라서 이제 그렇죠. 사료 관련주가 오르는 거고 네. 비료 관련주는 비료는 저도 몰랐었는데 러시아가 네, 비료 강대국이네요. 네, 강대국입니다. 네. 최강대국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또 수급이 깨져가지고 오르고 있고 네. 농기계 관련주들 네. 농기계는 왜 들썩이죠?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공급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당연하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농경지가 확대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는 상황인데 농기계에 대한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농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대동이라든지 뭐 TYM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요? 네. 뭐 단기 순이익이 뭐 300%에서 많게는 500%까지도 상승을 해주는 지금 흐름이고요. 이거 실적 관련주네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 관련주가 네. 돼버렸네. 실적도 굉장히 네. 좋고 그다음에 이런 수출 지역이 지금 K기계라고 해서 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특히나 이제 북미 지역은 이제 합의팜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인구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농기계 쪽도 무인화랑 ICT 기술 접목한 성장성 혹시? 네,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에그코도 그렇고요. 네.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농기계에 관련된 이 기업들이 그린팜 그리고 뭐 ICT 기술을 접목한 그리고 이제 무인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시세가 날 때 보면 네, 좋은 거는 다 붙이죠.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코스피에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국내 네. 코스피 코스닥에서 한번 볼까요? 관련 주들 뭐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사료 쪽은 뭐 이제 연상을 워낙 세게 갔기 때문에 다들 좀 들어보셨겠지만 네. 뭐 현대사료라든지
뭐 한일사료,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비료 쪽은 이제 뭐 무기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많이 나뉘기는 하는데 네. 뭐 남해화학, 조비 경농, 뭐 농우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또 비료 쪽도 굉장히 좀 세게 갔기 때문에 예. 뭐 다들 잘 아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농기계 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동, 그다음 대동기어, TYM, 뭐 대동스틸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유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네. 뭐 SOL 같은 경우에 정유주가 못 올랐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네. 한국 기업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럼 그렇죠. 만약에 농산물이 오른다면 직접 농산물 가격에 투자할래라는 분들은 그렇죠. ETN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메리츠 레버리지 대표 농산물 선물 ETN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룸버그 대표 농산물 지수를 2배 이제 레버리지이죠. 농산물 가격이죠, 이거. 그렇죠. 네.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얻는 부분이고요. 일단 미래에셋 레버리지 옥수수 선물 같은 게 이제 선물 가격, 이제 옥수수 선물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고 하나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옥수수 선물 ETN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2배 짜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대신 밀 선물 ETN이 있고요. 뭐 메리츠 대표 농산물 ETN 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별 ETF가 다 있더라고. 콩 ETF, 네, 다 있습니다. 네. 밀 ETF. 예. 네, 그래서 본인이 조금 이제 생각하시기에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이제 원자재가 있다면 거기에 네. 직접적인 투자를 해보는 것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원자재 중에서도 가장 시세가 빠르고 크게 나고 있는 네. 이제 농산물 쪽입니다. 농산물도 농산물 자체에서 지금 비료, 사료, 농기계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쪽의 테마, 이 업종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는데 우리 하청환 본부장님 마음에도 지금 봄이 오고 있죠. 네, 마음은 따뜻합니다. 네, 마음은 따뜻합니다. 우리 마음은 따뜻한데 곧 진짜 네, 곧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모로요. 네.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하청환 본부장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성시경입니다. 너는 나의 봄이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